이론 강의 11강 사기와 강박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지금 29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1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비진이 의사표시와 요 사기 강박을 같이 섞어서 냈어요. 1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이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언제나 유효였어요.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2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았어 악의거나 또는, 그러니까 이게 오어죠. 알았거나 악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죠. 원칙은 유효인데, 그죠? 상대방이 어땠을 때, 선의 앤드 무과실이었을 때, 선의 앤드 무과실의 반대가 악의 또는 과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계속 나와. 이 시험에 사기 강박은 거의 이 제3자를 위한 사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갑이 표의자예요. 표의자고, 요 표의자가 부동산이 있는데 얘가 이제 병에게 사기를 당해서 병한테 판 게 아니라 을한테 팔았죠. 이런 경우에 이 을이 상대방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을이 요 내용에 대해서 악의,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 갑이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하거나 또는 이 병에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 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병이 대리인이면 악이건 과실이건 상관없이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병이 대리인이면 본인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병이나 요 병이랑, 그러니까 을이랑 상대방이랑,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즉 아까 봤던 병이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오케이.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대해서 침묵한 것은, 자, 교환계약에서 요 시가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다소 높게 부르는 것은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 교환계약에서. 답이 4번이네요. 틀린 거 찾으니까. 5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에 표의자의 본심이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라는 이상 그 의사표시는 I want하고 I will, 그 내용이죠.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오케이. 요거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건 판례를 다 모아놔서 한 문제인데,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이 등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신의칙 위반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는 위법성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기망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 말은 이게 사기 또는 사기고 위법성이 있어서 만약에 요게 강박에 해당한다 그러면 요게 강박이 성립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은 얘네들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의자가 불리하게 사기를 당해서 또는 강박을 당해서 취소를 한 표의자가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강박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취소를 못 하는 거죠. 기망행위에 해당해야지 이게 사기로 인정이 돼서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의자가. 자, 그래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죠? 맞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취소를 원하지 않은,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 중첩적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죠. 요건 맞고.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아까 우리 여기서 봤던 거네. 뭐야? 여기서 봤던 거잖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제3자에 의한 사기. 그래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언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뭡니까?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어. 그때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요거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여기 요 갑이 병이 을의 대리인이야. 을의 대리인. 그러니까 얘가 대리인이고 병이 대리인이고 을이 본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 병한테 사기를 당해서 갑이 헐값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이때 이 병이 악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병이 대리인과 본인 관계면 악의 과실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그 얘기.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대리인 병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여기서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냐면 갑이야. 갑은 본인이 누구예요? 본인이 여기서 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해서 이제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 표의자가 들어가 있죠. 표의자는 상대방인 본인이 선이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더 쉬웠을 거예요, 우리가. 네, 요거 때문에 좀 헷갈렸을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자, 우리 소송행위, 그 다음에 행정처분, 가족법상 행위 얘네들은 사기나 강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죠. 맞고.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임. 자, 여기서 맞잖아요.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던 요 상대방이 갑이고 본인이 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 대리인이 병이고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갑은 을이 선이면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죠. 선악을 불문하고 그냥 요 대리인과 본인 관계라면 제3자의 사기에서 그 제3자와 대리인과 본인 관계면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선이건 뭐건 간에. 답이 2번이네요. 자, 계속 지금 제3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강박으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면 무효라 그랬죠. 외형만 갖춘 의사 표시는 무효다. 완전히 자유가 박탈당한 경우.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 조금 과장돼서 부른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에요. 기망행위가 아니란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취소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비싸게 준 사람이 비싸게 준 표의자가 비싸게 준 표의자가 취소를 못 하겠네요.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그래서 이거야. 취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제3자의 사기에서도 아까 그랬죠. 제3자의 사기에서도 어떻게 자, 다시 제3자의 사기가 성립이 되면 요 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갑이 사기친 건 병이니까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 표시. 요거는 제대로 나왔는데 표의자가 갑이죠. 제3자가 병이에요. 제3자의 사기로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대요.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는 요거는 선의 엔드 무과실이네. 그죠?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없지. 왜? 상대방 을이 과실 알거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한데 지금 선의 무과실이라면서요. 그럼 취소를 못 하겠네요. 그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본인하고 같다면 보면 돼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 이건 본인에 해당합니다. 그냥 요 포괄승계인은 본인과 법적 지위가 똑같아요. 자, 3번 상속인 뭐 그런 사람들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고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우리 요 연대보증서면에 뭔가 서면 연대보증 요런 거 잘못해서 제3자의 사기로 그런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라 뭘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착오로 하라 그랬죠. 착오로.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요거 우리 판례에서 봤던 겁니다. 자,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교환계약이래요. 그래서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 그러더라도 요거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틀렸고 5번 갑의 대리인 을이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 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갑을병으로 나왔는데 지금 몇 번이야? 4번에 5번은 바뀌었어. 이게 바뀌었어.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갑의 대리인 을이래요. 그러면 요게 갑이고 요게 을이에요.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자,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의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그러니까 요게 병이에요. 표의자가 병이야.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왜? 얘가 대리인이라면서 지금 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거세요. 그러면 이 갑이 악이건 선이건 간에 어떻게 병은 취소할 수 있어야죠. 그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5번이 답이네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갑을병을 좀 바꿔놨습니다. 순서를. 그것만 해도 사실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저렇게 그려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갑을병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5번. 31페이지입니다. 자, 갑은 A, 자, 요거 수익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거예요.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다음 옳은 거.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 갑이 있는데 갑이 A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 그래서 요거를 을에게 싼 값에 팔았겠죠.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제3자예요. 제3자.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갑은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겠네요. 취소하거나 아니면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고. 자, 한번 볼게요.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죠? 과실이 있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이 경우에 과실 또는 알 수 있었거나 알았을 경우에 할 수 있죠. 2번 만약 제3자인 A가 을의 대리인이면은 을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 답이 2번이네. 답은 쉽네요. 2번. 오케이. 자, 3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죠. 왜? 요 취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이걸 중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4번 을이 건물 하자에 관해서 매매 계약 체결 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 무과실이도 중에 대해서 하자 대면 청구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장에 나왔으면 물음표 하겠죠.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자, 이제 을이 병에게 양도했대요. 그럼 얘는 제3자죠. 제3자. 근데 우리
취소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사기하고 강박하고 착오하고 요 세 가지는 상대적인 취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 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를 주장하면서 선의의 제3자에게 이 갑은 대항할 수 없고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이따 그러면 틀리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제3자의 사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의 사기. 자, 그 다음에 6번. 강박에 의한 표시로 의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요거 강박에 의해서 증여 의사 표시를 했다고 요거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이게 강박에 의해서 한 건 비진의 의사 표시는 아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돼서 불가한 때, 자, 강박이 불법적 행위이긴 하지만 103조 반사의 질서 행위는 아니에요. 할 수 없다. 그죠?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알았다면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4번.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 무효라고 했죠. 무효.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거 봤을 때 목적과 수단이 모두 어떻게 합법적이어야지 요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 수단이 부적당하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인정이 되는 거지. 요게 위법성이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자리에 목적이 들어가도 요게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지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되는데 목적이나 수단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이게 위법적이면 적당하지 않으면 요거는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기 강박의 대응을 봤는데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출제비도 제일 높은 게 제3자의 사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